이건 뭐예요? 낙지 젓갈입니다. 전 처리 작업을 거친 상태인데요. 오늘 아침에 한 3시간 동안 탈수해놨거든요. 꼬들꼬들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딱 배합하면 딱 좋습니다.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 비율에 맞춰 재료를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춧가루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요. 예, 낙지 원료가 지금 120kg인데요. 12kg. 12kg요. 이때 낙지 젓갈의 맛과 식감을 살리기 위해 무말랭이를 같이 섞어주는데요. 식감도 오도독 좋고 그다음에 소화도 무니까 소화도 잘 되고 또 시원한 맛도 나고. 모든 재료를 넣고 돌려주면 먹음직스러운 낙지 젓갈이 완성됩니다. 그새 밖에 도착한 차량 한 대. 바로 올해 출하된 햇꿀인데요. 지금 총 들어온 게 몇 킬로예요? 예, 200kg입니다. 총 200kg. 새벽에 홍영에서 온 건데요. 거기서 불을 다 까고 일일이 선별하고 세척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물건을 받은 건데요. 생굴무침할 예정입니다. 생굴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는 작업자들. 물을 빼고 있어요. 꼬들꼬들하게 해가지고 무쳐야 되니까. 굴이 상하지 않으면서 빠르게 물기를 빼주는 것이 관건. 동시에 이물질도 골라내야 해서 까다로운 작업인데요. 통영에서 작업해갖고 와도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폐가 이렇게 굴 껍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몇 번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선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식품을 만드는 일이기에 선별 작업에 집중 또 집중합니다. 3단계에 걸쳐 신경 쓰는데요. 이런 게 하나 더 들어가면 그 소비자들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게. 더 신중하게 조심해서 봐야지. 그 사이 한쪽에서는 생굴 무침에 들어갈 채소의 수분을 빼는 중인데요. 기계를 이용하지 않아 힘이 많이 소요됩니다. 물이 많이 생기면 맛이 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힘껏 최대한 물을 뺄 수 있는 대로 물을 빼가지고 힘들다. 수분이 쫙 빠진 채소와 생굴이 한 곳에서 만나면 이제 무칠 일만 남았습니다. 와, 이거 채소 냄새가 아주 향기롭네요. 그렇죠. 미나리도 들어가고 달래가 들어가서 더 향기로워요. 더 냄새도 미나리 향이 좋잖아요. 생굴 무침은 낙지 젓갈과 다르게 작업자가 직접 양념에 버무리는데요. 이거 기계로 하면 더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기계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기계로 하면 생굴이 다 어깨졸보고 하니까 기계를 할 수 없고 요 생굴 무침 이런 건 다 수작업으로 손으로 다 묻히고 있어요. 생굴의 양만 200kg. 여기에 채소와 양념까지 더해져 쉽지 않은 일인데요. 두 명이 달라붙어도 금세 진땀을 쏟을 만큼 체력 소모가 엄청납니다. 진짜 어쩔까.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이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한 번 묻히고 나면 막 땀이 쭉 날 정도로. 한참 버무리다 위치를 옮겨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양념이 한 곳에 뭉치지 않고 골고루 섞일 수 있게 터득한 노하우라는군요. 이렇게 40분을 무한 반복해 완성된 생굴 무침. 이거 흰쌀밥이 절로 생각나네요. 우리가 2월 달까지 그때까지만 생굴이 나가거든요. 많이 나갈 때는 어느 정도 양을 작업해요, 하루에? 많이 할 때요. 네. 2톤 넘게 할 때도 있어요. 하루에요? 네.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굴도 있죠. 이건 뭐예요? 이거 어리굴이에요. 4도 이하에서 염도를 8% 미만으로 맞춘 것이 맛의 비결. 이건 지금 생굴을 6개월 이상 숙성을 시켜야지 어리굴젓이 되고 그냥 생굴로 무치면은 그냥 생굴 무침입니다. 숙성 유무의 차이가 있을 뿐 만들어지는 과정은 같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작업자들. 그런데 들어가는 채소가 조금 다르네요.
당근이랑 오이, 양배추, 무가 들어가니까 더 시원한 맛이 나죠. 어리굴젓에 채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더 시원하고 더 맛있죠. 지치지만 다시 힘을 내봅니다. 고춧가루가 뭉치지 않게 골고루 잘 섞어줘야 됩니다. 어리굴 완성입니다. 다양한 젓갈을 만들다 보니 산지에서 공수한 재료가 수시로 들어옵니다. 순천에서 온 칠개입니다. 아침에 잡아온 칠개. 오늘 들어온 250kg의 칠개는 바로 젓갈로 만들 계획인데요. 제일 먼저 소금을 뿌려서 씻어줍니다. 찌개로도 젓갈을 담아요? 네. 저렇게 새한 걸 갖다가 해감 튀어서 젓갈을 담는데 젓갈 진짜 맛있어요. 고소하고. 갯벌 속에 굴을 파고 생활하는 칠개. 그러다 보니 펄과 이물질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차피 해가 할 거면 안 씻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에 나중에 씻으면 이물질이 더 말라서 더 씻어지도 안 하고 그것도 이렇게 발도 다 떨어져 보거든요. 죽어서 이렇게 할 때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해야지 더 깨끗하고 사이사이 이물질도 더 잘 씻기고. 깨끗하게 씻은 칠개는 소금물에 2시간 정도 담가 충분히 해감합니다. 이번엔 분쇄기에 넣고 통째로 갈아주는데요. 원래 다 칠개 껍질째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껍질째 갈아서 그거 고소해요. 이렇게 게장 이렇게 해놓으면. 생물 재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작업하는 것이 철칙. 갈아놓은 재료를 양념할 때는 고춧가루를 제일 먼저 섞어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게 고춧가루가 먼저 들어야 이게 골고루 입혀지더라고요. 안 그러면 덩어리 져가지고 고춧가루가 나중에 또 손으로 일일이 으깨줘야 돼요. 고춧가루가 섞인 후 남은 양념을 차례대로 부어줍니다. 새우젓 갈아놓은 겁니다. 멸치액젓. 이건 물이에요? 다시마 육수입니다. 너무 되니까 이걸로 좀 묽게 만들려고. 간장깨하고 참깨요. 고소함을 살리기 위해서 매콤하게. 칠개를 갈아 만들어서 맛이 더 조화롭다는데요. 이렇게 보니 쌈장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맛이에요? 걸쭉한 게장 맛이라고나 할까요? 쌈장 대신 드셔도 되고 아니면 밥에 쓱쓱 비벼 드시고 그러면은 뚝딱이죠. 밥 한 공기. 물 마실 시간도 없이 들이닥친 다음 젓갈 재료. 재료를 보아하니 오징어젓이네요. 오징어는 어디 거예요? 여수 수협에서 공수해옵니다. 국내산. 사실 오징어젓은 작업자들이 가장 손이 가는 작업으로 꼽을 만큼 할 일이 많은데요. 요거 따는 걸 보통 230kg, 막 40 정도 막 이렇게 따거든요. 그 정도 하면 몇 시간 걸려요? 2~3시간 걸려요. 다른 재료와 달리 내장을 비롯해 손질해야 할 곳이 많은 오징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선체로 팔을 반복해서 사용해 통증도 쌓이는데요.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집에 가면 막 뻗어요. 힘들어서. 3시간 동안 오징어를 손질했지만 세척 작업이 이어져 쉴 틈도 없습니다. 초벌하고 버블 세척 2번 하고 4단계를 거쳐서 세척합니다. 세척을 마친 오징어가 통과해야 할 곳이 또 있는데요. 껍질을 벗겨야지 안 질기거든요. 그러니까 껍질을 일일이 다 벗겨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절기에 넣기 전 다시 잘라줍니다. 짧아도 먹기가 그렇고 너무 길어도 그거 보니까 딱 6등분 하면 좋아요. 오징어 손질 작업 도무지 끝이 보이질 않는데요. 오징어 젓갈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죠. 겨울에는 더군다나 뭐 얼어갖고 엄마들이 겁나게 손 시리죠. 손도 시리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다들 맛있게 먹어주니까 그래도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막바지를 향해 가는 오징어 손질. 세절기에 넣어 먹기 좋은 길이로 잘라줍니다. 두께는 한 5mm 정도 되고 길이는 한 10cm 정도 될 겁니다. 양이 많다 보니 들어서 배 앞뒤로 옮기는 것도 큰일인데요. 엄청 무거워 보여요. 이게 보통 적으면 30, 보통 많을 때는 막 4, 50 그래요. 쌀이 반가면 반가마가 없는데요. 네, 마늘 양념, 무하고 마늘소. 마무리는 청양고추. 약방에 감초라잖아요. 젓갈에서는 청양고추가 바로 감초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오징어 젓갈입니다. 젓갈에 들어가는 채소가 많다 보니 작업자들은 수시로 손질 작업까지 해야 하는데요. 매우 진짜 맵네. 맵다니까. 막 이 젓갈 공장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뭐예요? 고춧가루는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무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청양고추와 비린내 같은 거 막 이런 거 잡아주기 위해서 청양고추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기계처럼 움직이는 작업자들의 칼질. 채소 썰기가 수월해 보여도 견디기 힘든 순간이 수시로 찾아온다는데요. 썰다 보면 눈에도 막 찌 들어가서 그때는 엄청 맵죠. 눈에도 막 많이 들어가고 그래요. 썰다 보면. 하지만 피할 수 없기에 묵묵히 참고 견딥니다. 시간마다 이걸 썰어줘야 되니까 우리들이 쉴 시간이 없죠. 이걸 시간 나는 대로 고추도 이렇게 썰어줘야 되고 야채도 다 막 썰어줘야 되니까. 이번 재료는 자세히 봐야 알 것 같은데 아니 미더덕으로도 젓갈을 담그나요? 미더덕 이제 세척해가지고 선별하는 과정이에요. 미더덕도 젓갈로 만들어요? 그러죠. 이거에 시원한 맛도 나고 맛있어요. 젓갈이 오돌오돌하면서. 작아서 손질할 게 없어 보이지만 작업자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굴 태각 같은 게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굴 이런 껍질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거 다 일일이 제거를 해줘야죠. 미더덕 까서 속살만 쓰는 거 아니에요? 아요? 같이 껍질로 써야지. 속은 주로 물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요 속은 물이라 껍질이 더 오돌오돌하니 그런 게 맛있어요. 미더덕 역시 칠개처럼 통째로 갈아서 젓갈을 만드는데 구울 껍데기는 품질과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일이 찾아 제거하는 것인데요. 한 100kg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이거 다 손질하려면 몇 시간 정도 걸려요? 한 이 사람들이 할 때는 한 3시간 정도 걸리겠죠. 같은 자세로 서서 하는 일이라 더욱 힘든데요. 아이고, 어깨가 아파갖고. 3시간 동안 손질한 미더덕은 분쇄기로 갈아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 작업자. 예? 잠깐만요. 왜요? 아니, 나 눈에까지 띄어. 이 속에 막 물이 많잖아요. 미더덕 속에. 그러니까 하다 보면 오늘 얼굴에까지 튀고 천정까지 튀고 그래요. 이렇게 이게 깔 때가 제일 힘들어요. 이게. 임시방편으로 그릇을 분쇄기 입구에 갖다 대 막아보지만 의외의 복병을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잘 갈린 미더덕은 배 앞뒤로 옮겨져 갖은 양념과 하나로 섞여져
밥도둑으로 다시 태어나는데요. 어떤 맛일지 쉽게 상상이 안 갑니다. 경상도에서 이걸 미더덕을 까서 이걸 젓갈을 담궜거든요. 제가 미더덕을 통째로 갈아서 젓갈을 담아봤더니 아주 맛있고 좋아요. 양배추도 데쳐서 싸먹어도 맛있고 그냥 따뜻한 밥에다 비벼서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삼겹살하고도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특유의 맛과 향으로 마니아층이 있는 멍게 젓갈 또한 인기인데요. 그냥 자르는 것처럼 보여도 방식이 있습니다. 큰 건 한 세네 조각, 적은 건 한 조각 반 이렇게. 제철인 봄에는 매일 1톤가량을 작업한다는 멍게 젓갈. 맛을 위해 가미하는 채소가 있답니다. 멍게가 좀 향이 강하니까 그 향도 좀 중화를 시켜주면서 하기 위해서 대파가 들어갑니다. 속살이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묻혀주면 멍게 젓갈이 되는데요. 작업자들 덕분에 봄 별미를 사계절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엔 요리 재료로도 많이 쓰이는 명란젓입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냉동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동을 12시간 해동해야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명란은 세척할 때부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데요. 소금물입니다. 소금물로 해야 그 신선도가 안 떨어지거든요. 맹물로 하면은 이게 씻어 놓으면은 이죽 처집습니다. 명란의 특성상 자칫하다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노련한 작업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모든 작업은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는데요. 소금하고 설탕을 6대4로 좀 잘해가지고 지금 1차 양념을 하는 거지. 비율을 맞춰도 녹이지 않으면 허사가 됩니다. 양념을 안 섞어주면은 물 안에 들어가서 굳어가지고 제대로 배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녹인 다음에 명란 넣어줘야 골고루 배합이 잘 되거든요. 작은 충격에도 손상될 수 있기에 작업자의 온몸은 긴장 상태. 이게 넣는 게 보통이라면 하루에 많이 할 때는 한 500kg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하고 나면 어깨가 뻔하고. 명란을 무사히 넣어도 작업자는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그냥 막 지어보면은 아래 터질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시 이거 저어줄 때는 통에다가 손바닥이나 손등을 대고 돌려줘야 됩니다. 참 이렇게 명란이 하는 건 참 까다로운. 이제 하루 동안 1차 조미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작동을 멈춘 기계. 계속 돌면 터지니까 50분마다 한 번 돌게끔 맞춰놨습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뒤집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그리고 한 24시간 동안 한 30바퀴 도는 거예요? 네. 다음 날. 다행히 첫 번째 단계가 잘 끝나 탱글탱글한 모양.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년간 숙성시킨 매실액입니다. 2차 조미는 매실액이 들어가는데요. 이 상태에서 지금 저온 냉장고에 들어가가지고 72시간 동안 숙성시키게 됩니다. 3일 후 이제 마무리 작업만 남았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검은 게 보이죠? 이게 명란에 붙어 있는 게 흙막이에요. 이거 다 제거해서 이쁘게 이렇게 모양도 만들어서 가지런히 해가지고 이렇게 놓아줘야 돼요. 최소 5일의 시간을 거쳐야 소비자 앞에 명란젓이라는 이름을 걸고 선보일 수 있는데요. 수십 가지 종류의 젓갈을 생산하는 공장. 매일 전국으로 나가는 주문량도 상당합니다. 보통 1,500건에서 2,000건 되거든요. 오늘은 좀 적게 들어온 편입니다. 1,500건이면 따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걸려요? 한 7시간. 하루 종일 출근해서 하루 하루 종일 종일 해야 됩니다. 택배 양이 많다 보니까 트럭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네요. 예, 예. 저희들은 지금 한번 물류차가 직접 들어와서 싣고 갑니다. 짭조름한 매력, 한국인의 밥도둑 젓갈. 작업자의 땀과 노력이 깊은 감칠맛을 완성시켰습니다. 힘은 들지만은 깨끗하고 맛있게
그 제품을 만드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저희들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손님들이 즐겨 찾아주고 올 때가 제일 힘이 나죠. 새우젓 공장 작업자들입니다. 작년에 담은 추젓이에요, 이거. 아, 그럼 거의 1년 된 거예요? 1년 된 거네요. 1kg 무게의 새우젓 주문이 많은데 김장철엔 5배가 넘게 늘어난다는군요. 드럼통 하나가 250kg인데요. 8개나 9개 정도 작업을 합니다. 하루에. 약 2톤 분량의 새우젓을 소분하기 위해 서두르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방금 빼신 건 뭐예요? 꼴뚜기요. 멸치 젓갈 담는 멸치. 새우젓 나오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잡힐 때 같이 잡혀갖고. 국물에서 이렇게 건져낼 때 거서 일부 거서 다 골라내긴 하는데 그래도 개중에 묻혀오는 게 있어요. 적은 양이지만 새우젓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그래서 작업하는 내내 온 신경을 집중하는데요. 드문드문 나오니까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새우젓을 용기에 담을 때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젓국인데요. 이렇게 눌러서 여기까지 쟁기잖아요. 이거요. 그죠? 쟁기잖아. 너무 많이 짜면은 여기 우거지가 생겨서 안 된다고. 이거 어느 정도는 채워줘야 돼요. 국물을. 우거지는 젓국이 부족할 때 새우젓이 노랗게 변색되는 현상을 부르는 말인데요. 특히 새우젓 윗부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까지는 국물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 노라진 거예요. 우거지진 거는 상품으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죠.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소비자께 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요거는 버리고 요거만 씁니다. 섬세함을 필요로 하는 소분 작업은 보기보다 힘든 작업이라는데요. 이게요, 보기는요 엄청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말도 못하게 팔목이 아파요. 그래서요, 여기 요 팔목 여기가 많이 아파요. 옆구리 혀도 아프고 다 아파요. 아프고 집에 가서 완화제 약도 먹고 그래요. 아, 진통제 같은 거요? 네. 잡힌 시기에 따라 이름도 몸값도 다른 새우젓. 요게 이제 우젓이에요. 요건 육젓이고 요게 추젓이에요. 잘죠. 추젓이 자라서 다 큰 것이 음력 6월에 잡힌 육젓이랍니다. 새우젓은 1년을 살아요. 산란 직전 께 새우가 제일 커요. 크고 맛있고 껍질이 얇고 좋거든요. 그래서 육젓이 비싼 거예요? 코로나 전 같은 데는 진짜 비쌌어요. 드럼 하나에 2,500만 원 막 상했으니까. 그 정도로 비싸요? 네. 지금도 한 1,500 정도 이상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 입맛이 다양해지면서 최근엔 김장할 때 황석어젓을 넣는 가정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노랗게 빛나고 이게 뻣뻣하지 않고 이렇게 노글노글 했을 때 이렇게 잘 익은 숙성이 잘 된 거예요. 이렇게 비벼보면은 이렇게 빨갛죠. 노릇노릇하게 살이. 서해에서 5, 6월 달에 잡아 천일염에 절여 만드는 황석어젓. 최소 3달 이상 숙성해야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감칠맛이 있고 비린 맛이 없어요. 근데 김장에다가 버무려도 맛은 좋아지는데 비린 맛 이런 게 안 나기 때문에 이거를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판매용으로 나가는 것은 1년 내외로 숙성된 황석어젓. 고객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는데요. 황석어젓은 그러면 김장할 때 어떻게 넣어요? 이거를 푹푹 봐갖고 요 가시 있잖아요, 이런데 새에다 걸러갖고 그 국물하고 그 이제 이 살 같은 거 그것만 걸러서 이렇게 쓰고 이 저 가시는 다 발라내죠. 2년 이상 푹 삭힌 황석어젓은 변신 과정을 거칩니다. 요거는 액젓을 만들 거거든요, 황석어. 공들인 시간을 보답이라도 하듯 잘 숙성된 젓갈. 요게 숙성이 한 2년 된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황석어는 이거는 좀 많이 삭힌 걸로 해줘야
감칠맛도 더 나고 좋은 거예요. 곰삭은 황석어젓 860kg을 작업장으로 가져오면 본격적으로 액젓 만들기에 들어가는데요. 보통은 스팀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얼음만. 여기서 은근히 한 6시간 정도는 끓여줘야 돼요. 대량의 황석어젓을 액젓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온도를 천천히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감칠맛과 염도가 적절히 농축된다는군요. 안 뜨거우세요? 아우 뜨겁죠? 잘못하면 화상 입어. 지금 이게 끓는 게 지금 110도 정도 되거든요. 황석어의 뼈와 살이 골고루 빠르게 분리되도록 위험도 감소하는 작업장. 이게 860인데 60kg의 그 무게가. 근데 현재 이게 거의 600까지 떨어져야 돼요. 끓여가지고 이제 농축시키는 거죠. 염도가 얼마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25%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 통에 담아서 밖에다가 내보내도 이상이 없어요. 염도가 한 23% 이렇게 되면은 잘못되면 냄새가 나요. 주의를 기울여가며 끓이길 3시간째. 직접 중간 점검에 나서는데요. 더 끓이면은 황석어가 흔적이 없어져. 흔적이 없어지면 뼈만 남아요. 그때까지 해야 돼. 총 6시간에 걸쳐 농축과 추출을 마친 황석어젓. 연결된 정제 필터까지 거치면 액젓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구수한 향과 깊은 감칠맛이 특징인데요. 어때요? 잘 나왔어요? 네. 이쁘잖아요. 작업자의 노고로 완성된 액젓. 맛의 조연으로 김장철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옛날에 그 김치 진짜 김장김치 하면은 그 집안에 잔치였었어요. 옛날에 그런 문화가 자꾸 사라지는 것은 좀 안 좋은 건데, 그래도 제가 숙성을 잘 시킨 젓갈 이런 거를 들여서 김장김치 했는데 너무 맛있다 그러면은 좀 뿌듯하죠.